안녕하세요. 행복합시다. 시즌 1 저희 23번째 테마 책임 운영 기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지고 운영해라 라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 옛날에 삼각형 그렸죠. 딱 그리고 여기서 우리 민영화가 논란이 나왔습니다. 민영화. 항상 책임 운영 기간은 민영화 나올 때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민영화. 자, 민영화 나올 때 우리 민영화 시키자라고 했잖아요. 특히 이제 뭐 NPM 이럴 때. 그런데 안 돼. 이거는 안 돼. 민영화는 못 시켜 라고 했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 떼긴 떼게. 그런데 공공성이 너무 중요해. 하지만 정부라는 지붕 안에 뗄 거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정부 기업하고 그 다음에 책임 운영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책임지고 운영해라. 민영화가 나왔을 때 이건 민영화 시킬 수 없어. 왜냐면 공공성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라고 하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는 80년대 79년에 올시락 터지고 나서 정부 실패가 나타나고 나서 대체정부가 나왔을 때 민영화 논란이 나왔잖아요. 그때 책임 운영 기간이 나왔고요. 우리는 언제 나왔습니까? 한번 대한민국이 쫄딱 망했을 때 97년 IMF 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 99년도에 나왔다라는 게 두 번이나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직에서 여기 보면 돼요. 정부랑 여기 공공기관이죠? 공공기관, 그 다음에 민영화. 이때 책임운영기관이 나왔다라고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여러분 이름에서 한번 봅시다. 책임지고 네가 운영해라. 그러면 결정을 주로 할까요? 집행을 주로 할까요? 집행을 주로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책임지고 운영해라 라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재량을 줍니다. 어떤 재량을 줘요? 운영을 하니까 우리 인사와 예산에 대한 재량을 준다고요.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뭘 볼 거다? 성과를 볼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과를. 오케이? 그래서 경찰청 같은 경우는 경찰병원 있죠. 경찰병원 같은 경우 책임운영기관은 딱 지정이 됩니다. 넌 지금부터 책임운영기관이야. 그러면 경찰병원장이 이제 인사와 예산에 대한 재량을 가지고 성과를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나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됐으면 바로 내용 들어가요. 책임 운영 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 성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하는 행정기관이다. 책임 경영이라는 거 여기 있죠. 정부 기업하고 책임 운영 기관이 책임 경영인데 이건 뭐냐면 생산은 다 정부가 하는 거예요. 운영을 시장에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체국, 우편, 우체국 예금, 양국 조달 같은 경우는 정부 기업들이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배우는 건 책임 운영 기관이에요. 중앙 책임 운영 기관은 중앙 행정 기관 중에 딱 유일하게 특허청 하나만 중앙 책임 운영 기관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소속 기관들 중에 우리가 어디 본부 소속이야 라고 했죠. 그 소속 기관들 중에 딱 지정합니다. 너는 지금부터 책임 운영 기관이야.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국립국장 같으면 어디 소속 기관일까요? 문체부. 문체부의 소속 기관 중에 딱 넌 지금부터 책임 운영 기관 지정을 딱 합니다. 그럼 재량이 쫙 넓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갑니다. 자, 이제 그대로 내용 가봐요. 쉬워요. 자, 결정 기능과 집행 기능을 분리해서 어떤 기능 중심이다? 집행 기능 중심이다. 이거는 왜 민영화를 못 시킵니까? 민영화를. 왜? 공공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책임 운영 기관으로 지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재량을 주니까 성과에 따른 책임 관리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개방화, 내부 시장화. 뗐긴 뗐죠. 그런데 정부 안에 뗐죠. 그래서 내분봉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 뭐다? 공무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행안부장을 몇 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그래서 책임운영기간은 몇 년? 99년부터 시행되었다. 여러분 보세요. 이거는 민영화 하자니까 민영화 안 하는 대신에 내가 책임운영기간 지정할게. 그러니까 민영화 회피수단도 되는 거고요. 정부팽창의 은폐수단도 됩니다. 정부팽창에. 왜냐면 책임운영기관을 지정하면 눈에 잘 보이지 않거든. 근데 은근히 공무원들 많잖아요. 국립자연휴양림 관리소 이런 거 다 공무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부팽창의 은폐수단이 된다라고 머릿속에 탁 넣어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 그림부터 해서 이 책임운영기관까지 개념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요. 자, 책임운영기관은 집행기능 중심이다. 딩동댕동. 책임운영기관의 성격은 정부기관. 맞습니다. 구성원은 공무원이다. 내분봉 방식이라서 정부기관이자 공무원이다. 딩동댕동. 맞습니다. 세 번째. 책임운영기관은 융통성과 책임성을 조화시킬 수 있다. 맞죠? 여러분 재량을 줬잖아요. 융통성. 그러면 성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지. 그래 융통성과 책임성을 조화시킬 수 있다. 딩동댕동 되겠습니다. 책임운영기관은 공공성이 강하고 성과관리가 어려운 분야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 이거는 공공성이 강하다는 건 맞습니다.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민영화를 못했고 성과관리가 가능해야 돼요. 재량을 주고 성과를 보잖아. 그래서 성과 관리가 가능한 분야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정답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책임 운영 기간은 정부 팽창의 은폐수단 혹은 민영화 회피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딩동댕동 맞습니다.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갑니다. 우리나라의 책임 운영 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은요. 자, NPM의 조직 원리에 따라 등장한 성과 중심 정부 실현의 한 방안으로 도입되었다. 딩동댕동. 그래서 이름 한번 보세요. 우리 영국 같은 경우는 우리 올 시작 터졌죠. 그래서 정부 실패 나와서 NPM이 나왔잖아. 그래서 정부를 줄이자. 작은 정부 만들자. 그래서 민영화 논리 나오면서 이제 오케이. 우리 성과를 중시하는 책임 운영 기간이 나온 겁니다. 1번 맞는 말. 책임 운영 기관의 자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 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이다. 맞습니다. 책임지고 운영해라. 재량을 줄게. 성과를 본다. 딩동댕동. 자, 세 번째 갑니다. 책임 운영 기관은 사무 성격에 따라 조사연구형, 교육훈련형, 문화형, 의료형, 시사관형, 그 밖에 대통령 장관의 기타용으로 군든다. 딩동댕동. 맞습니다. 자, 4번입니다. 책임 운영 기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1995년부터 제도가 시행됐다. 논 뭐요? 1999년. 왜냐면 97년 IMF 터지고 나서 99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9년에 있는 거는 우리가 좀 많이 보셔야 돼요. 왜냐면 IMF 이후에 우리 정부의 체제 개선을 굉장히 했기 때문에 99년의 제도들은 머릿속에 잘 넣어 두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OX로 한 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책임 운영 기관은 공공성이 크기 때문에 민영화하기 쉬운 업무를 정부가 직접 수행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O예요? X예요? X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셔야 돼요? 공공성이 크기 때문에 민영화하기 곤란한 업무, 민영화하기 힘들어요. 민영화하기 곤란한 업무를 정부가 직접 수행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우체국 같은 경우는요, 민영화자는 논란이 많았어요. 근데 민영화하기 힘든 게 통신의 자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 섬에 살아. 그러면 이제 민영화하면 여러분 돈 안 되면 우편 배달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 운영 기관, 특히 정부 기업으로 한 거죠. 정부 기업 이런 걸로 하는 겁니다. 책임 운영 기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책임 운영 기관도 마찬가지인 거고, 경찰 병원 이런 것들이라든가 아니면 국립극장 이런 것들은 이제 완전히 민영화하면 힘들죠. 그래서 이런 공공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 민영화하기 곤란한 업무를 정부가 직접 수행하기 위해서 고안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책임 운영 기관은 1970년대 영국에서 집행기관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도입됐고 우리나라는 1990년부터 운영했다. O예요? X예요? X 되겠습니다. 이건 두 군데 고쳐주셔야 돼요. 그래서 79년 올시작 터지고 1980년부터 영국에서 집행기관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도입됐고요. 80년대. 우리나라는 언제요? 199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자, 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임 운영 기관은 정부 팽창의 은폐 수단 혹은 민영화 회피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O예요? X예요? O 되겠습니다. 민영화 안 하고 민영화자니까 안 돼. 이건 공공성이기 때문에 떼긴 떼게 책임 운영 기관으로 지정할 거야. 그 다음에 정부 팽창 은폐 수단 눈에 잘 안 보여요. 딩동댕동 O 되겠습니다. 자, 우리 키워드로 한 번 더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임 운영 기관은 기관장에게 기관 운영의 뭐뭐뭐를 보장하고 기관 운영 성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재량을 주죠. 그래서 자율성을 보장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사, 예산 이런 데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고 기관 운영 성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 갑니다. 책임 운영 기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기관장의 근무 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소속 중앙행정기관장이 정하되 최소한 몇 년 이상, 이러면 사람 불러놓고 바로 자르면 되겠죠. 최소한 2년 이상 하여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갑니다. 책임 운영 기관은 총 정원 한도는 뭘로 정해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통령령.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지키라는 거예요. 총 정원은 지키되 종류별, 계급별 정원은 총리령이나 부령으로 정하고 직급에 따라서는 우리 자율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머릿속에 딱 한번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책임 운영 기간 또 중요한 거 했습니다. 책임지고 운영해라. 재량을 줄 테니까 성과를 보겠다. 라고 오늘 한번 정리 딱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또 굉장히 고생하셨고요. 내일은 성과 관리 중에 M, B, O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